조선별난사 소윤이 대윤 일파의 잔당을 마저 쓸어버린 정미사화. 정미사화는 을사사화의 여파로 명종 2년인 1547년에 벌어진 사화로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을사사화의 뒤치다거리로 소윤이 대윤 일파의 잔당을 숙청한 사건입니다. 1547년 9월에 경기도 과천현 양재역에서 부제약 정원각과 선전관 1호가 붉은 글씨로 쓰인 익명의 벽서를 발견해 명종에게 올린 데서 시작했는데 문제의 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중추월 금음날. 이기 등은 이러한 벽서를 붙인 것은 을사사화의 잔당이 행한 짓이라며 그들의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윤의 잔당으로 지목된 봉성군 이완, 송인수, 이학수 등이 사형당하고 권바의 이현적, 정자, 노수신, 유희춘, 백인걸 등 20여 명이 유배당했습니다. 사화가 벌어진 시대적 배경. 중종은 첫 번째 왕비인 단경왕후 신씨를 폐출한 뒤 반정을 주도했던 유님의 여동생 장경왕후 윤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왕후가 나중에 인종이 되는 원자를 출산하고 산후병으로 죽자 유님은 인종을 보살펴줄 계비를 자신의 가문 사람으로 추천했는데 그가 바로 세 번째 부인인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님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인데 문정왕후는 결혼 20년 만에 처자들로 나중에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을 출산했습니다. 이에 그때까지 인종을 키우며 보호막으로 삼았던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삼기 위해 동생 윤원영의 도움을 받으며 같은 윤씨 집안의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정쟁을 하게 됩니다. 장경왕후의 오빠 유님을 둘러싼 대윤과 문정왕후의 윤원영을 둘러싼 소윤의 대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윤과 소윤의 대립 속에 중종이 병으로 죽자 인종의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고 대윤인 유님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살인파를 중용하며 정치에 열정을 보였지만 병약하여 제2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왕위는 이복 동생인 경원군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문정왕후가 나이 어린 왕을 대신하여 수렴청정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유님에게 보복할 기회를 얻은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고 이기 인백령, 정순봉 등과 모의해 대윤 일파가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모의하고 있다며 을사사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대윤 일파는 영모주로 몰려 사형에 처해졌는데 유님 유관, 유인숙, 이휘, 이덕은 등은 각기 성산 과천, 문해 군기시에서 처형을 당하고 3일간 효수되었습니다. 또한 이유의 아들 이시 이형 이후와 유인숙의 아들 유희민, 유님의 아들 윤응예, 금이 등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을사사화는 명종의 왕위를 확고히 한다는 명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소윤과 문정왕후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훈구 세력이 살림을 견제하고 정권을 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원각이 발견한 양재역의 벽서. 전국이 사화로 불안한 가운데 명종 2년인 1547년 부제약 정원각이 선전관 인호와 함께 익명서를 가져와 조정을 다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익명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딸이 전라도로 시집을 가게 돼서 전송을 하기 위해 양재역을 갔다가 우연히 벽에 쓰여 있는 붉은 글씨를 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고 가는 역에 붙여 있었던 데다 그 내용이 국가에 관계된 중대한 것이어서 이들은 급히 명종에게 익명서를 가지고 가서 고했습니다. 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9월 18일 병이 세 번째 기사 1547년명 가정 26년 부제약 정원각이 양재역 벽에 붙은 익명서를 가져와 관련자의 처벌을 논의하다. 허자는 즉시 이를 얻고 민재인과 윤원영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정원각에 올린 그 글은 붉은 글씨로 썼는데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중추월 금음날 이라고 하였다. 을 빈청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요즘 재변이 매우 많다. 하늘의 견책이 어쩌면 이렇게 심하단 말인가. 염려됨이 적지 않아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다.
비록 분명하게 지적할 수는 없으나 각별히 해야 할 일이 있을 듯하여 경들을 불러서 묻는 것이다. 하니 사실은 논한다. 이기등이 을사년 사람들을 역적이라고 하고 그 일을 실증하기 위하여 중종의 아들인 이원까지 죽이자고 개청하였으니 너무 심하다. 조원수가 아뢰기를 이른바 일제라는 것은 사사하는 것입니까? 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감히 묻습니다. 하니 사사라고 전교하였다.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이기, 우의정 정순봉 등은 이를 을사사화와 의사공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연장선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윤원영 등은 을사년 당시의 재앙의 근원들을 다 뿌리 뽑지 못한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지금이라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하고 주장하여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통의 익명서로 인해 벌어진 사건과는 많이 달라서 실록의 사관도 혹시 정원각의 조작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사실 조선 4대 사화로 손꼽히는 을사사화보다도 정리사화가 연루된 자들이 더 많고 여파도 더 컸는데 을사사화가 소윤이 대윤을 몰아내기 위한 시작이었다면 이 사건이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을사사화의 죄인을 처벌할 때 주동자만 처벌하고 추종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이 양재역 벽서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윤인경, 이기, 정순봉 등은 을사사화의 화를 입은 죄인들에게 가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완, 송인수, 이학비는 사형에 처했으며 이현적, 정자는 극변 안치하고 노수신, 정황, 유이춘, 김난상은 절도 안치를 했고 이외에 권응정, 권응창, 정유침, 이천계, 심영, 이명수의 17명이 유배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이 가운데 중종의 후궁 소생인 봉성군 이완을 양재역 벽서 사건의 화근으로 지목하였는데 문정왕후는 명종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사사했습니다. 윤임의 신복인 이명수의 경우 그가 윤원영을 죽여야 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중죄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명종에게 애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대왕 대비에게 고보살에게는 섭정의 권한을 맡길 수 없다는 등 불손한 말을 한 심영에게 중죄를 청하였으나 그는 옥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고보살이란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보살이라는 뜻으로 과부를 흉하게 부르는 말이었고 이후에도 을사사화의 공신 세력은 살인파에게 계속 위해를 가했습니다. 명종 3년인 1548년 2월에는 을사사화와 공신책록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송무정보감의 편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신 세력들이 을사년 8월에 시정기를 가져가 살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관 안녕세 등이 죄인들의 진술은 생략하여 기록하지 않았고 역적이라고 쓰지도 않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인경, 이기, 정순봉 등은 안녕세, 손홍적 등의 처벌을 주장하였고 살인파의 피해는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명종 4년인 1549년에는 사인 정유길과 교리 원우변이 함께 정원에 나아가 봉서를 올리고 고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을사사화로 유배간 이학빙의 아들 이용윤이 명종을 연산군에 비유하며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비방하고 충주 사람들과 규합하여 영모를 꾀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변으로 옥사가 이루어져 충주 사람 중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간 자가 40에서 50인에 이르러 충주가 텅 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윤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은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사림은 정권의 핵심에서 벗어났지만 온건한 인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공론을 부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명종 8년인 1553년 이후로도 그 패단은 가시지 않았는데 명종은 윤원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의 외삼촌 일양을 이조판서로 임명하고 그 외인사를 등용했습니다. 그러나 일양 일파도 명종의 신임을 믿고 파벌을 조성하여 제2의 윤원영이 되어 세도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사화의 주인공인 정원각은 이때 일로 악령이 높아져서 민심이 대단히 나빴는데 그가 말을 타고 가던 중 낙마했다가 말에게 짓밟혀 죽자 사람들은 그 말을 의로운 말이라며 칭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원각이 탔던 말은 을사사화로 죽은 이명수의 말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복수를 한 것이라는 야사까지 떠돌았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곳은 양재역이라는 당시 영남대로의 역참으로서 현재는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이 생겼습니다. 7번 출구 쪽으로 나가면 양재역 터임을 알리는 비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개되기도 하는 것은 서초구 일대가 당시에는 경기도 과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화의 피해자들을 복관하는 선조. 선조는 즉위한 후 권신들을 제거하는 조치와 함께 사화의 피해를 입은 사류들에 대한 석방과 복관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조 즉위년인 1567년 9월 좌의정 이명은 새 정치의 급선무로 원통한 것을 풀어주고 침체된 것을 진작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사화로 화를 당한 사람들의 신원을 청하였습니다. 10월에는 삼정승 이하 관료들이 죄를 받은 사람과 물러난 사람들을 분류하여 서계하였고 영의정 이준경이 주도하여 화를 당한 사람에 대한 석방과 복관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명종 4년인 1549년에 이용윤 옥사 때 화를 당해 유신년으로 강등된 충주의 명호를 복구하였고 송인수 등 5명을 제외하고 유배 중인 유이춘, 노수신, 김난상을 방면하고 직첩을 환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난상과 유이춘을 직강으로 삼았고 한주, 이진, 윤강원, 이염, 박민경, 이구수, 김여부, 이명, 김진, 김규, 이원록, 유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15일에 선조는 을사년 이후에 죄를 받고 정몰당한 사람들을 신원하라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을사년에 시정기가 문제가 되어 화를 당한 사관 안녕세에게는 직첩을 환급하고 처와 자식들을 방송했으며 정몰한 재물도 돌려주었습니다. 정예층과 윤충원도 직첩을 환급하고 사용하였고 권벌, 이현적, 이천계, 김진종, 조박, 구수담, 이치증, 손흥적 등 사화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직첩도 환급해 주었습니다. 이날 신원에서 제외되었던 송인수, 이명수의 경우는 여러 신하들이 간곡한 청으로 10월 30일에 신원하였고 정몰되었던 것들도 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명종대 정권을 장악했던 훈척 세력의 파행을 경험한 선조는 이후 사화를 당한 살인들을 신원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대폭 기용하여 살인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는 소윤이 대윤 일파의 잔당을 마저 쓸어버린 정리사화였습니다.